우리 옆에 그들이 산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마음이 열린 사람들만 갈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앞에서 말한 우주적인 대격변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미 그런 영역을 다녀왔지만, 만일 그것이 괴상하고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 매트릭스 영화에서 그 친구가 했던 말을 들어보라. 안전띠를 매라고 도로시. 캔자스의 작별을 고해야 되니까.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가 고향인 캔자스를 떠나 이상한 나라로 들어갔던 내용을 빗댄 것. 캔자스는 거짓 현실을 뜻한다 옮기니. 영화에서 실제 현실에 들어온 리오에게 사이퍼가 했던 말이다. 지구는 대대적으로 파괴되었으며 인류의 대부분은 사라졌고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사람들이 진화라고 부르는 것에 들어있는 생각은 한 종이 무지에서 훨씬 더 큰 암과 잠재력으로 끊임없이 나아간다는 뜻을 내포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지구는 주류 과학이 인식하는 인류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세월, 해독된 시간, 동안 왔다가 떠난 셀 수 없이 많은 문명들의 집이 되어 왔다. 미국의 작가이자 연구자인 마이클 크리모는 공식판 역사가 말하는 인류의 기원 이전에 인간이 있었다는 증거를 오랜 시간 연구해왔다. 그는 교과서들에는 결코 실리지 않았던 수백만 년 전의 인간 뼈와 인공물들을 다룬 수십 편의 원본 과학 보고서들을 읽고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다. 지구에 존재했던 몇몇 문명들은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더 진보했고 또 다른 문명들은 지극히 원시적이었다. 모터사이클 경주에서 스로틀 스라틀, 속도 조절기, 은 양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진화에도 적용될 수 있다. 진보한 사람들도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유형의 사건들이 덮칠 때 한순간에 원시적으로 될 수 있다. 대지진이나 허리케인 카트리나 같은 재앙들의 여파가 어떤지를 보라. 구조팀들이 도착해서 재건을 시작할 때까지 현대 세계는 일시적으로 끝난다. 같은 일이 온 세상에 일어나서 그곳에 구조대원들이나 재건 작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인간이여 일어나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곧장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자기 먹고 살기에만 정신 팔며 음식과 피난처와 온기를 찾아 난투극을 벌이게 될 거라고 강조했었다. 오늘날의 기술 문명에 대한 기억들은 행성이 회복되는 데 걸리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어느새 희미해질 것이고, 그것이 있었다는 사실은 공상과 상상의 산물들로 치부될 신화나 전설로만 보존될 것이다. 그들은 오래전에 여기 지구에 그런 세상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비웃을 것이다. 그들은 한때 비행기를 만들어서 우주로 나가는 것은 고사하고 날기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코웃음 쳤던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그건 가능하지 않아 하는 사고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우리는 황금시대 대격변의 종말과 또 그것이 있었다가 끝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전설들과 신화들의 역사를 거친 변천에서 바로 그런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 내가 보기로는 인간의식이 확장되었던 진짜 황금시대는 20만 년 전, 우리가 시간을 해독하기로는 보다 훨씬 이전에 끝났다. 몇몇 황금시대의 신화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기다. 반면 그 시대가 어마어마한 지질학적 사건들 속에서 끝나버린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훨씬 더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황금시대 비슷한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다. 나는 뜻을 분명히 하려고 그 이전의 시기를 진짜 황금시대라고 부르려 한다. 자, 내 책들 가운데 이 책을 처음 읽고 있다면 이제 숨을 깊이 들이쉴 시간이다. 인류는 대격변이 일어나기 전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이 아닌 종족들과 교류해오고 있었다. 일부는 우호적이었고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았는데, 후자가 결국 지구를 손에 넣었다. 이 신들이 어떤 식으로 대격변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설명들이 있다. 신들이, 일신교 종교들에서는 유일신 하느님이 인류를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을 때의 대홍수 이야기들이 바로 그것이다. 아눈나 또는 아눈나키가 인류를 파괴하기로 결정했지만, 엔키라고 하는 그들 중 하나가 제사장인 지우수드라에게 다가오는 홍수를 경고해주고 어서 서둘러서 배를 마련하라고 말해주었다는 수메르 이야기는 이미 언급했었다.
창세기판에서는 하느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했다. 땅이 사람들 때문에 생긴 폭력으로 가득하니 이제 모든 사람들을 끝낼 것이라. 기어이 그들과 땅을 모두 쓸어버릴지니 홍수로 땅을 쓸어 하늘 아래 모든 생명, 숨 쉬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리라. 땅 위의 모든 것들이 사라질지라. 멋지십니다. 하느님. 아눈나키의 수메르 이야기에는 신들에 저항하고 그들의 욕망에 반기를 든 반란이 있은 뒤로 인류가 표적이 되었다는 암시들이 있다. 나는 이 신들이 파충류 모습을 한 집단이 지배하는 비인간 종족들의 동맹이었다고 말하지만, 여기에는 개미머리처럼 생긴 그레이즈로 알려진 종족과 거의 인간처럼 생긴 일부 종족도 포함된다. 다른 존재들도 충분히 있을 법하고, 그래서 나는 그들을 비늘로 뒤덮인 녀석들이 앞장서 있는 reptilian 동맹 reptilian alliance이라고 부를 것이다. 미친 소리로 들리겠지만, 굳어버린 잔회형 마음에게는 일상적인 기준들을 벗어난 거의 모든 것들이 공상적인, 터무니없는, 그리고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그렇게도 공상적일까? 동물들, 곤충들, 바다 생물들과 흔히 말하는 자연에 있는 놀랍도록 다양한 형태들을 보라. 그리고 인간의 다양한 형태들을 보라. 흑인, 황인, 백인들을, 또 극동의 누군가를. 이런 차이는 한 행성에서, 그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기 어렵도록 좁은 대역의 주파수들, 곧 가시광선 안에 존재하는 것일 뿐임을 기억하라. 그 너머의 무한성에는 도대체 어떤 다양한 형태들이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파충류의 유전 특질을 거쳐 발현된 지적인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공상적일 것이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들에는 아누나키가 수십만 년 전에 왔다고 되어 있다. 그들은 내가 진짜 황금 시대라고 하는 것을 끝장내버리고 지구인들을 노예 종족으로 바꿔놓았다. reptilian 동맹, 아누나키, 은 그 뒤로 인간들이 순종하는 노예이기를 거부할 때 그들의 유전 프로그램들을 지우려고 정기적으로 지구 대격변을 일으켰다. 그들은 필요하다면 업그레이드 인간 몸 컴퓨터 시스템을 다시 시작한다.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은 더 통제하기 쉽다는 뜻이다. reptilian들이 정확히 언제 왔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20만 년 전과 3만 5천 년 전에 인간의 유전 특질에 커다랗고 갑작스런 변화들이 있었다는 점은 틀림없다. 그들은 같은 일을 지금 다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서둘러서 마음을 열어야 한다. 몇몇 사람들은 reptilian들이 이곳에 겨우 몇천 년 동안 있어 왔다고 하지만 나는 약간 성격은 다를지라도 그보다는 훨씬 더 오래 전이라고 생각한다. reptilian들은 오리온 자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꼭 지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꼭 가시광선의 주파수 범위에만 있지도 않다. 행성들과 별들은 다른 모든 것들처럼 다차원적이며 우리가 보는 주파수 범위와는 사뭇 다른 천체들, 별자리들, 그리고 은하들의 차원들이 있다. 토성과 지구의 달은 이 이야기의 핵심에 있고 다음 장에서 이것을 다루도록 하겠다.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나는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충류 존재들과의 만남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초기에 나는 여기저기서 이 주제에 대해 소개받았고 그것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를 지켜보려고 뒤로 미뤄두었다. 나는 들은 것을 곧바로 떠들어대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분명 아주 해괴하게 들려서 그것을 추적하기 전에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 1997년에 미국의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순회 강연을 했던 15일 동안 그에 관한 정보가 넘쳐났다. 그런 종류의 여행이었다는 얘기다. 사실 청중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15일 동안 서로 무관한 12명의 사람들에게서 파충류 종족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 중 몇몇은 인간에서 파충류 모습으로 탈바꿈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보통 권력을 가진 지위에 있는, 을 봤다고 했다. 이것이 물질적인 탈바꿈이 아님을 기억하기 바란다.
물질적인 것은 없다. 그것은 파형의 에너지적인 탈바꿈이며 물질적인 탈바꿈으로 보이는 것은 관찰자 마음의 해독 과정에서만 일어난다. 두 개의 정보장들이 변해서 하나의 다른 홀로그램이 관찰자에게 해독될 때 누군가가 물질적인 모습을 바꾸고 있다는 환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나는 다른 책들에서 미국에서의 강연 15일 뒤에 reptilian들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내게 오기 시작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했다. reptilian, 고대와 현대의 증언들. 1998년 흥부와 놀부에서 reptilian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개했을 때 나는 남아프리카 줄루족의 주술사 또는 사누시서로지라 불리는 크레도 무트와 크리도 머시를 만났다. 그는 줄루족 전설에 나오는 뱀의 자식들 또는 비단뱀의 자식들인 치티우리치토라이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주었다. 이들이 내가 reptilian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크레도는 훌륭한 친구가 되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그는 90번째 생일을 막 넘겼는데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모른다. 크레도는 모든 이들에게 강인함과 어떤 역경에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다. 그는 로스차일드가의 앞잡이인 셋일 위대한 크레도 무트와 로데스 시셀 로즈즈 같은 사람들이 이끈 유럽의 침략이 있던 시기에 어떻게 아프리카의 사악한 비밀 결사들이 만들어졌는지를 말해 주었는데 로데스는 자기 주인들을 위해 금광과 다이아몬드 광산들을 세웠다. 지금의 짐바브웨와 잠비아인 로디지아는 그의 이름을 딴 것이다. 크레도는 로데스와 같은 영국 식민주의자들이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아프리카의 지식과 인간 역사의 버전을 말살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것을 아프리카의 믿음들과 역사를 악마화했던 기독교의 도그마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이런 일은 영국의 식민주의 확장 등과 함께 온 세계에서 일어났다. 고대의 이야기들, 전설들, 신화들을 지워버리고 정말로 있었던 일들을 억누르고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은폐할 가짜 역사를 강요하려는 것이었다. 그 지식을 남기려고 비밀 결사들이 아프리카에 만들어졌고 크레도는 60년도 훨씬 전에 그 일부를 전수받았다. 그가 여러 아프리카 언어들에서 다르게 발음하는 치티우리란 말을 처음 들은 것이 그때였다. 치티우리가 지구를 장악한 일에 대해 그가 내게 해준 이야기는 그 무렵 내가 전 세계의 사람들, 고대와 현대의 자료들, 그리고 자기 집단의 어젠다에 동의하지 않는 일루미나티 내부자들,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부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로부터 모았던 증언들을 확인하고 뒷받침해 주었다. 어디에서 나온 것이든 간에 reptilian 종족에 대한 설득력 있는 공통 주제들이 거기 있었다. 크레도는 그것이 도난당한 이후 수수께끼의 목걸이라고 불리는 믿기 어려운 고대의 공예품 하나를 보여주었는데 추정되지만 크레도는 적어도 그보다 500년은 더 된 것이라고 본다. 이 목걸이는 목에 걸치기엔 굉장히 무겁다. 그는 이것이 오래가도록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것을 만든 이들은 목걸이가 상징하는 지식이 될수록 오래 남기를 바랐을 것이다. 커다란 상징들이 큰 구리 고리에 달려 있어 reptilian의 납치 이후의 아프리카와 인간 역사의 이야기를 말해준다. 손 위의 상징은 다른 상징들과 겹쳐져 있는데 예컨대 오리온자리와 각별 또는 다윗의 별이 그것이다. 이 별은 로스차일드의 기반인 이스라엘의 국기에서 보는 로스차일드가의 상징이자 토성의 상징이기도 하다. 눈도 하나 있는데 고대인들이 지켜보는 자들하처즈라고 불렀던 비인간 존재들의 상징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눈 또는 모든 것을 보는 눈 올시잉 아이은 일루미나티 혈통들의 중요한 상징이다. 달러화와 1782년에 공개적으로 처음 등장했던 미합 중국 국세의 뒷면에도 나온다. 이것은 미국 독립전쟁 배후의 프리메이슨 비밀 집단이 도안했다. 목걸이에는 치티우리가 선에서 지구로 올 때 사용했던 우주선이라고 하는 비행 접시 형태의 상징도 있다. 알면 알수록 나는 이것이 원래는 토성을 상징화한 것일 수도 있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든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얘기할 것이다. 토성도 눈으로 상징화되었다.
나는 1610년에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보기 전까지는 토성의 고리가 공식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다는 걸 알지만, 고대의 지식, 신화, 전설이 흔히 과학적 발견을 훨씬 앞서간다는 점을 지금은 잘 알고 있다. 목걸이 앞쪽의 두 인물은 인간의 여성과 치티우리 파충류 남성을 나타낸다. 그가 남성이라는 건 누가 봐도 확실하다. 이것은 치티우리와 인간의 이종교배를 상징하는데, 조금 있다가 이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나가겠다. 남근은 구리로 되어 있지만, 도난당하기 전에는 금이었다. 이것은 이집트 신 오시리스의 금으로 된 남근에 관한 고대 이집트 신화와 같은 이야기다. 비슷한 버전의 이야기가 바빌론과 그 밖의 곳들에서도 전해진다. 고대 세상을 통틀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이름을 사용한 공통적인 이야기들을 찾아내게 된다. 금으로 된 남근은 reptilian들이 자신들을 슈퍼종자 슈퍼시드라고 믿는 것을 상징한다. 일루미나티 혈통의 또 하나의 중요한 상징인 불 밝힌 횃불도 그렇다. 크레도는 치티우리 남성은 파충류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그들을 생긴 그대로 묘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미지 다수가 주로 상징적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들은 분명히 인간이 아닌 모습으로 묘사되고, 많은 문화들에서 파충류 모습으로 표현된 것들을 볼 수 있지만, 그들의 진짜 모습대로는 그려지지 않았다. 크레도가 고대와 현대의 reptilian 치티우리의 한 종, 많은 종을 그린 것이다. 그 옆에 뚜렷하게 비슷해 보이는 그림은 내가 2010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강연할 때 만났던 스페인 화가 로버트 리모즈가 훨씬 최근에 그린 것이다. 로버트는 2009년 여자친구가 사는 브라질을 여행하던 중 풍경을 그리려고 혼자서 교외로 나갔다. 로버트는 그 전에는 이런 정보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내가 이야기하던 내용은 말할 것도 없이 나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 하지만 그의 경험은 그 모든 것을 바꿔놓아 버렸다. 그가 교외에서 이젤과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너비가 50m쯤 되는 우주선이 그의 앞쪽으로 내려와서 2시간을 머물렀다고 했다. 로버트는 내게 자신이 그 우주선에 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2명의 파충류형 인물들이 하나만 열려있는 창문에서 그를 보고 있는 동안 그 모습을 그렸다. 전회형 대중매체와, 당연히, 대중들은 내가 reptilian의 인간사회 조작에 관해 이야기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아주 웃긴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맘대로 조롱하고 비웃어보라. 이 존재들은 실제하고 더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는 다른 글과 분량 속에서 자세한 정보와 증거들을 내놓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거나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글쎄다. 그렇다면 열린 마음이라도 가져야 할 것이다. 내게는 다 같은 것이다. 나는 은폐되고 통제된 정보를 전하고 있는 것이지, 무엇을 믿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2023년 10월 14일 어둡고 캄캄한 방에서 데미안